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프 스타일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서 어떻게 무엇에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진도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쭉 살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날마다 진화하고 변신하는 소비자. 그죠? 우리가 앞에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볼 때도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뭐 2010년도에 이제 복고 열풍이 불었고 2013년도에 복고풍 드라마가 대유행을 했고 또 유행어나 신조어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소확행, 뭐 하비슈머, 온비엔드, 워라벨, 케렌시아 이런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들, 뭐 UCC 열풍, 그죠?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워낙 풍부해지고 워낙 다양해지고 있어요. 온미엔드라는 것은 바로 나의 개성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 행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온디맨드에서 유래한 용어로 온미엔드라는 것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하고 또 소비자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행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가 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대를 80년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386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90년대를 또 대표했던 게 바로 X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때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저 70년대생 출생자들을 얘기하고 굉장히 높은 소비 성향과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 다음에 N세대, 80년대 출생한 인터넷과 컴퓨터, 휴대전화에 익숙한 세대를 바로 N세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탄생한 개념이 W세대다.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열정을 대중 안에서 자유롭게 표출하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 가니까 P세대, W세대의 공동체의식, N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X세대의 소비문화, 386세대의 사회의식 이런 각 세대별 특징들을 쭉 정리한 그런 부분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제일기획에서 계속 만들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들이에요.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다. 그죠?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출생한 세대를 칭하며
이들의 나이는 대략 18세에서 34세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젊고 그 젊은이들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밀레니얼 세대라는 개념을 미국의 세대 전문가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91년도에 펴낸 책 세대들이라는 책에서 미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세대들을 잇는다고 해서 Y세대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컴퓨터와 IT에 친숙하다라고 해서 테크세대, 자기 위주로 행동한다고 해서 타임즈의 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밀레니얼 이후 2000년대 이후 성인이 돼서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는 뜻에서 바로 새천년 세대로도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젊은 세대들로서 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뭐 핵심 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한국인의 생활 시간 연구. 이것도 다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시간이다라는 것은 고객군별로 24시간을 활용하는 것들을 또 분석한 거예요. 20세 이상 성인, 그다음에 연령대별, 성별, 소득별, 맞벌이 여부별, 가정관리 행태 이렇게 해서 이런 주요 생활시간 연구를 쭉 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연구하는 게 다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요 생활시간 연구를 통해서 또 각 세대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뽑았대요. 가족 건강 나홀로 가사 분담, 정보 홍수 탈출, 온라인 유희, 무미건조 3040 이렇게 2010년도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를 이런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연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매년 분석하듯이 라이프 스타일 연구도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이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만을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소비라는 것도 다른 생활 부분과 또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니죠.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가 어느 부분이 증가하면 또 어느 부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 그러면 의생활, 옷 사 입는데 많은 소비를 한다라 그러면 식이나 주, 집안 가꾸는 거나 먹는 거에서 소비를 줄여야 의에, 옷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 행태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소비자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비 트렌드라는 것은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트렌드를 보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은
다 보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죠? 20세 이상 성인의 하루 24시간 사용 현황. 24시간 사용 현황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가 생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가정 보살피는데 의무 생활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 여가 생활 시간이 다 소비와 관련돼 있죠. 그죠? 여가 시간 생활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생활 시간에서도 가정 보살피기, 가정 관리, 이동하는 시간, 학습 시간, 일, 그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식사 및 간식, 개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게 이제 필수 생활 시간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소비 측면을 또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가 생활 시간에도 취미하고 여가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나 행사 관람하는 사람, 미디어를 또 이용하는 사람, 뭐 사회 교제 활동, 참여 봉사, 이렇게 다양한 여가 생활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소비도 거기에 맞물려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연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LG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저널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낸 내용인데요. 고객 행동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고객 행동을 관찰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행동 연구들은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상황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하는 거에만 이런 연구들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자사 또는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행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고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객 생활 시간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상황, 구매 상황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들을 연구하게 되면 뭐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소비자의 다른 생활 부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비 생활이라는 게 소비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나머지 생활 패턴에 굉장히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분석하고 파악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죠. 그죠? 여성과 남성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여성들은 냉장고는 주부의 자존심이야. 남성들은 냉장고는 다 같은 냉장고지 뭘 그래. 뭐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은 뭐 TTL 광고가 나왔을 때 굉장히 멋지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성세대에서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건 고향의 맛 다시다. 그 다음에 초코파이의 정 광고. 한국적인 그런 정서를 창출해내는 광고였죠. 근데 서구적인 그런 거는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해서 다 같은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성별에 따라서 또 세대별로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죠. 예전엔 시장 중심의 소비였어요. 그죠? 기업이 중심이 된, 그래서 보편적인 소비자는 바로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돈과 시간을 소비했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 중심의 소비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소비자 중심의 소비죠.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소비자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기업 간의 기술은 또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그죠?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또 세분화되고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를 개별화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바로 이 개성적인 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시장 중심 소비 시대에는 합리적 구매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개별화된 소비자, 개인화된 소비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성적 구매가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소비자들도 계속 변화하고 변화된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고 소비자들이 변화합니다. 그죠? 인터넷은 이미 생활화된 지 오래됐고요. 뭐 다양한 세대 출현,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다양화돼지고 비전 스타일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부터 뭐 패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 되게 중시해지고요. 또 신체에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1인 10색이다. 그죠? 1인 10색이라는 건 한 사람이 10가지 색을 나타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나, 포커싱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자기네 제품만 사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파악해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생존해 나간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N세대라는 말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서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중심 위치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봐야겠죠. 소비도 이끌고 거기에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뭐 밀레니얼 세대만 파악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만큼 또 기성세대들, 노년기의 세대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요즘은 정말 예전에는 딱 뭐 20, 30, 40대 그 핵심 그 경제활동 인구 그런 사람들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대부터 그냥 60, 70대까지도
다양한 세대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 트렌드라는 것도 엄청난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왔고요. 그죠? 지금도 이 디지털 트렌드는 또 그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최근 몇 년 동안의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그 모습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롤러블까지 나왔어요. 돌돌 많은 스마트폰. 그죠?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PC 속도에 민감하죠. 이제 느린 거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의 잦은 교체. 요즘 들어와서 이제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잦은 교체 하던 시기에서 조금 교체 시기가 더 길어지고 있긴 해요. 워낙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자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폴더블 폰 구입한 사람이 200 몇십만 원 주고 산 사람이 그걸 1, 2년 쓰다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휴대폰들을 자주 바꿔서 사용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또 그런 부분도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디지털에 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지쳤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디지털, 엔티디지털 세대가 트렌드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엔티디지털 트렌드다. 염증을 느낀다. 오히려 정신적 가치에 지향점을 둔다. 내면의 안정에 몰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힐링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뭔가 안정적인 마음의 그런 안식처 같은 것들을 자꾸 더 찾게 되는, 그죠? 물질적, 경쟁적, 기계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이나 소외감까지도 느끼는 경향도 나타나요. 특히 올해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굉장히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올해 바뀌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그죠? 이런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스크는 일상생활이 됐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까지 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죠? 이래서 이제 안티 디지털 세대들도 등장해서 과거 향수에 대한 욕구,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또 찾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도 열풍, 정성이나 감동이 담긴 상품이 유행하고 자기 발견, 자연 친화적인 휴식, 사랑, 어울림 추구, 그래서 느림보 마케팅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슬로우 시티라는 게 등장했죠. 너무 빠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에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죠? 느리게 살기. 각종 카운셀링 산업의 상황. 그게 이제 심리적인 치유. 그죠? 애착 대상을 추구한다.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애완견. 그 다음에 또 장난감. 그런 것들도 또 생각이 나고요. 뭐 동창 찾기 운동은 뭐 이미 지나갔고, 복고의 유행, 중년 문화.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엔티 디지털 트렌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아마 올해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올 1년 동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계속 그래야 될 수 있어요.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내년에 완전히 바로 컨택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일상생활화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올해부터 살았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모습의 삶을 또 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야 되는 사실은 중요성이라고 봐야죠. 우리 한국인을 놓고 소비자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특수성이라는 것과 보편성이 있는데 우리의 한국적인 소비 문화가 있고 서구적인 소비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소비 문화라는 게 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벌써 좀 지나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 체면 소비, 유행 추종, 대기업 제품 선호, 제조국 중시,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성세대들한테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최근에 젊은 세대들 중심의 또 소비 문화는 이것과는 또 다른 그런 문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가 달라지고 있다. 또는 소비자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관점이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소비자는 다른데 또 그 다른 소비자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평면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소비자 정보를 가지고 과거 현장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짜면은 평면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르는 시장 변화, 또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 그죠? 욕구, 원칙, 밸류, 솔루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만 어떻게든 소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리포트 낸 거를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의 리포트를 보면 제가 분명히 그 과제 제가 안내해 놓은 그 글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제가 채점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심리적 특성들과 관련된 내용들. 기업이 어떤 소비자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는지,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카피에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써놓으면 누가 봐도 그거는 다 카피해 놓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용어들, 그죠?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분석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고민하고 그 고민한 흔적이 리포트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 뭐 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도 치면 다 나와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부분 마케팅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케팅 전략은 결과이고,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정말 어떤 측면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지, 그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분석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광고, 일반적인 마케팅, 그런 전략 얘기들만 잔뜩 써놓으면, 그거는 정말, 50% 이상의 점수를 받기 힘든 거죠. 그죠? 20점 이상 점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기가 분석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정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리포트여야만 제가 정말 점수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우선 정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분석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모든 소비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AIO라고 해서 액티비티,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그죠? 액티비티는 뭐예요? 활동, 행위. 인터레스트는 뭐예요? 흥미, 관심. 오피니언, 의견,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치체계, 성격의 특성과 자아개념,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태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AI어 접근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고, 지금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라는 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같은 가치 개발 이론, 그죠?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발스 1, 그 이후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발스 2라는 게 있습니다. 발스라는 게 바로 밸류 앤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발스 1은 소비자 집단을 외부 지향형, 내부 지향형, 욕구 충동형, 통합형으로 이렇게 좀 되게 크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좀 굉장히 계층 집단을 좀 크게 분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발스 1이에요. 발스 2는 소비자 집단을 더 세분화시켰죠. 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자 집단, 신뢰자 집단, 그 다음에 성취 추구자 집단, 노력가, 경험자, 제작자, 실현자, 분투가라는 8개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분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가치 체계하고 실질적인 그런 욕구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sriconsulting.com이라는 곳에 가면 이 내용을 이제 원어로 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장 세분화 기준인 인구, 사회적, 지리적 요소만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젠 역부족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죠? 고급화, 개인화되는 추세 속에서 소비자의 관심과 태도, 활동 영역 등을 알아내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집단으로 묶어내고, 이들을 집단 속으로 자사 제품과 기업을 파는 것이 최근의 마케팅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구, 사회, 지리적 요소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마케팅 활동을 해왔고요. 그죠? 물론 최근에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기존 세분 시장 속에서 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인식시킬 수 있는 컨셉, 그런 컨셉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가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컨셉 같은 걸 찾을 때 사실은 단순히 어떤 소비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소비자의 어떤 생활 장면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바탕이 되는 컨셉을 만들 때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읽어보고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우리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예요. 제일기획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대홍기획이에요. 롯데 계열 광고 대행사죠. 지금도 아마 그 두 회사는 독립적으로 아마 그런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6개 광고 대행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니까, 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기획 같은 데는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6개 대행사는 이제 6개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기획, 대홍기획을 빼고 나머지 제가 있던 광고 대행사 한컴이라는 곳도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그때 참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조사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게 광고 대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물론 그의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회사가 맞죠. 근데 조사회사에서 단독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으로 한 회사는 사실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제가 또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엠브레인의 거의 창업 당시부터 제가 같이 조인을 해서 일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걸 단독으로 또 실시한 회사가 국내 최초로 엠브레인이라는 조사 회사입니다.
다른 조사 회사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엠브레인이 단독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계획하고 마지막 결과 분석까지 다 책임지고 다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구사회 지리적 세분 시장별로 라이프 스타일을 교차 분석하는 거, 그 요인 분석한다. 라이프 스타일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면 몇 개의 차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죠. 축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지갑도 얘기할 때 그런 방법을 사례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요인 분석한 내용을 또 군집 분석하면 사람을 분류한다 그랬죠. 성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묶는다. 그래서 그 세분 집단의 특성,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입할 시장 또는 제품 컨셉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라이프 스타일 분석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조사했던 사례로 제가 그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실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실행하는 그 과정을 전부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 이거는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당신네들의 컨슈머, 커스터머, 노우어 컨슈머, 노우어 컨슈머죠. 커스터머죠. 당신의 소비자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부터 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 인비저블 컨슈머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비저블, 눈에 보이는 컨슈머로 분석해내는 거다. 그 귀사의 고객은 과연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소비하는지, 그리고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자신의 최신의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고객 니즈를 발견해내고 고객 정보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중소도시까지 포함을 합니다. 완전히 그 읍면리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조사를 하죠. 보통 표본은 6,000명 정도로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 의식 구조, 가치관을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 소비 행동, 제품 이용 실태, 매체 접촉 실태를 분석한 자료다. 그래서 이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컨슈머 트렌드 리포트라는 것을 분석해서 만들어내면 어떤 거에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뭐 기본적인 트렌드의 과학적인 분석 지금도 해서 아마 엠브레인에서 매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책을 매년 내고 올해 것도 제가 내년 것도 제가 받았어요. 책을 이제 저한테 그 담당하는 또 친구가 계속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책을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제가 받아서 지금 연구실에 있는데 아무튼 이 트렌드에 대한 분석한 결과 보고서지요, 뭐 그죠? 소비자의 사회 예측, 변화 예측,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하고 제품별 구매자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크게는 제품 이용 실태 조사, 라이프 스타일 조사, 매체 접촉 실태 조사,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질문지만 해도 질문지만
프린트아웃으로 인쇄 설문지를 뽑아내면 한 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질문지예요. 설문지가 50페이지가 넘습니다. 막 이제 책자죠, 책자. 거기에 수천 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항을 만들어내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제일기획, 대원기획, 6개 대행사에서 했던 그런 기본적인 설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낸 설문지까지 해서 새로운 그런 설문지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진행했던 거죠.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코너에 올리셔도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뭐 지금 이제 시험 일자를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월요일 날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